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뭘로 가냐? 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부동산 전략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성민 대표님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대표님 어떤 전략을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아니면은 전세를 살던 이렇게 금리에 대출을 받게 되면은 금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자, 앞으로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조금 부동산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뉴스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은행 금리 자체가 7%대가 다가왔다 또는 8%대가 다가왔다. 이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뭐 7%대, 8%대, 5%대, 6%대, 7%대는 아예 없어지고 7%대, 8%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높고 지금 7%, 8%도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동결은 됐지만 미국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또 오르는 거 아니라는 불안 심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시국에 내 집 마련의 시기다. 좀 상반된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주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금리 자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돌파했다. 이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 매체마다 틀리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게 7%대, 그리고 7%대가 이 고금리가 이어지면 주택담보대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뭐 영끌족이라고 하죠. 소위 얘기하는 이 영끌족들이 은행 이자를 못 버텨갖고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은행 금리 자체는 7%대라고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막 알아보고 여기저기 다 은행권에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한 4.8%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7%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4.5에서 4.6에서 한 4.9% 이 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래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6에서 4.9 사이, 그리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8에서부터 최고치가 7%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으니까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변동금리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자체가 7%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7%대를 받는 사람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한 4.6%에서 4.9% 사이 이 정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얘기하는 건 1금융권이고 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경우 2금융권으로 넘어가야겠지만 2금융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보통 한 7%대에서 한 8%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금융권에 가서 집을 사야 되는데 자, 2금융권 7%대 8%대의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1금융권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고정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6에서 4.9% 사이기 때문에요. 시중 지금 현재 뉴스 매스컴에서 나오는 7%대 주택담보대출은 아니다. 현실하고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뭐 시청자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결국은 뉴스에 나오는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실무 현장에서 뛰는 감각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원래대로 하면 뭐 1%대, 2%대 받던 걸 4%대라고 하더라도 거의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자 부담이 되게 가계부채도 지금 뭐 1,000조가 넘게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들이 그래도 아직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 기회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늘의 이제 전략은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중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자체는 3.5%인데 시중금리가 뭐 4.6%에서 한 5% 사이, 그리고 뭐 변동금리는 7%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금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지금 시중금리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는 기준금리 자체를 고정시키고 있는데 시중에서 돌아가는 이 시중금리 자체는 굉장히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미국채 금리지 않습니까? 자,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뭐 5%까지 올라갔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 국채 금리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시중 금리인데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기 자체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파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저는 두 번째로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이 두 번째가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계속 거의 한 6번째 동결을 해놨는데 이 시중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금리 자체를 올려가지고 아마도 가계부채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작년 말에 부동산 경기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원체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금리도 높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또는 뭐 예를 들면은 1월 달에 발표한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 때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50년 만기 대출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경기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대출을 받다 보니까 가계부채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전체적인 경제가 영향을 받을 거고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그냥 시중금리 자체를 어느 정도 은행권을 압박해서 시중금리를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 가계부채 자체를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가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조정하기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대출 자체가 워낙에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권에서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금리를 올림으로써 가계부채 자체를 조금은 줄이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색깔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부동산이 안 움직이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걸 원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올리고 매스컴에서 7%대니 8%대니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그 의미로 뉘앙스로 이런 지금 뉴스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이지만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자꾸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스컴에 나오는 이율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시청이 제일 궁금한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수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장이 더 많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금리가 떨어져서 내 집 마련에 기회가 온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라든가 아니면 고금리라든가 이런 아니면 대외적인 시장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조금 기형적인 건데 자, 가장 큰 게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월세가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월세 가격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금 월세를 한번 시장에서 지금 현장에서 느껴지는 월세 가격을 본다면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통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월세 가격이 보통 보증금은 빼고 월세로 한 180에서 한 220만 원, 210만 원, 220만 원 이 사이거든요. 그렇죠. 30평대 기준으로는 거의 한 220만 원에서 250만 원, 280만 원까지 갑니다. 자, 월세 부담 자체가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출 금리 중에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세대출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전세대출 금리 자체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 실제적으로 내가 5억이라는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4.3에서 한 4.5, 4.6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내는 월세가 한 19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전세로 살지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얘기죠. 자, 내 월급이 이제 각자 틀리고 사는 지역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이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내가 주거비 부담, 월세 부담으로 내 급여의 뭐 한 30%, 40%, 50%를 부담하면서까지 생활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뭘로 가냐? 아파트에는 전세 사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로 많이들 전세를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갔을 때는 아마도 내년 하반기만 가도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 매매 가격 자체도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매매 가격 자체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내년 초 아니면 내년 뭐 하반기 되기 전에는 분명하게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피부로 와닿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신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얼마 전 뉴스를 본 게 생각이 나네요.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 그러니까 7억 이하의 아파트에 전세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원래 서울 같은 경우는 50%대를 유지하던 게 7억 이하의 아파트는 65%까지 전세가율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세가 자체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6억대, 7억대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부담 때문에 고가의 주택은 못 사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들이 지금 계속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6, 7억대가 없어지면 또 7, 8억대로 갈 거고 7, 8억, 9억, 10억대까지 이제 그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까지는 아마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지금 현재 어찌됐든 서울 지역에서 또는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서울 지역에서 거주할 주택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또는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이 됐든 다세대 주택이 됐든 어떤 거든 간에 거주할 주택은 필요한데 내 집이 없는 이상은 전세 월세 중에 뭘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월세 가격은 내 급여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로 돌아서는데 아직까지 전세 사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를 들어가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부로 와닿는 거는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만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시청자님 궁금하신데요. 뭐 내 집 마련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뭐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에는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가는 올랐는데 매매가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거나 좀 하락한 지점이 있대요. 그러면 전세 갭 차이가 적어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매수가도 조금 낮은 편이고 서울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이렇게 좀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도강 지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도강 지역을 보셔도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뭐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위주로 또는 역세권 주변 위주로 많이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 또는 전세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 지역은 매매 거래량 자체가 조금은 적어요. 근데 노도강 자체가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개발 이슈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가격을 그 전에는 올리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투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은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 조금 조정 기간이라고 보면은
실거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 이 전세 시장 자체는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더 싼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서 이제 외곽 지역으로 점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밀려날 데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내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금은 이제는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결국은 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금리의 영향보다는 지금 현재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좀 선점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시간이 언제쯤 하면 좋으냐 그 시기를 딱 정확하게 이렇게 더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 주십시오. 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과연 집을 산다면은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뭐 조종기다 아니면 대세 하락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내년 상반기 안에 이왕이면 산다면은 내년 총선 전에는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월세만으로 내 주거비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전세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로 산다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서 이 내가 납부한 이자를 상쇄시키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시기 자체는 어느 정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매수하는 내 집 마련 시기가 분명히 온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지역별로 가격별로 워낙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자세한 이런 상담이라든가 자세한 지역을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화로 남겨주신다면은 제가 자세하게 조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에 대한 내 집 마련 비율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에 대한 부분을 시장과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전세가 상승에 의한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라든지 월세 부담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결국 내 집 마련 기회의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내용이 좋았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신 대표님 좋은 정보 전략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음 전략 기대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전략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